태무진은 적진 한가운데에서 칼을 내려놓고 전장 너머로 사라져가는 자무카와 옹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회한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자무카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웠던 형제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운명적으로 서로의 목을 겨눌 수밖에 없는 적이 되어버렸다. 데카한 그들이 도망쳤습니다. 수부타이가 말을 몰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도 승리의 기쁨보다는 피로와 안도가 스쳐갔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쫓겠습니까? 태무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들을 쫓아가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들의 사기는 꺾였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우리 역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는 말을 돌려 부상당한 병사들이 치료받고 있는 진영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은 비록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싸움이 아니라 휴식과 회복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옹칸의 커레이트 부족이다. 태무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칼을 겨누게 될 것이다. 태무진의 말처럼 커레이트 부족은 옹칸이 패주하자마자 혼란에 빠졌다. 옹칸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커레이트의 전사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진영을 벗어나지 못했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칸이 도망쳤다.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저자가 우리를 다 죽일지도 모른다. 전사들 사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들이 술과 승리에 취해 있었던 만큼 그들의 사기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 그때 태무진의 병사들이 진영을 에워싸며 커다란 깃발을 세웠다. 깃발에는 태무진의 상징인 늑대 문양이 거세게 펄럭이고 있었다. 태무진의 전사들은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채 커레이트의 진영으로 걸어 들어왔다. 우리는 너희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태무진의 목소리가 적진 한가운데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혼란을 잠재우는 듯 강력했다. 우리는 너희의 칸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러 왔다. 너희의 칸이 어디에 있는가? 커레이트의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침묵했다. 그들은 더 이상 태무진의 병사들과 맞서 싸울 의지도 용기도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태무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전투 때와는 다른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할 새로운 칸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나는 너희를 내 병사로 받아들이고 내 부족으로 삼을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와 함께 초원의 모든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다. 커레이트의 전사들은 그의 말에 숨을 죽였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태무진의 힘 앞에서 저항할 수 없었고 그가 내민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임을 알았다. 우리는 칸을 배신할 수 없다. 한 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금세 다른 전사의 목소리에 묻혔다. 옹칸이 우리를 두고 도망쳤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칸을 모셔야 한다. 그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서로를 바라보며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 전사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다른 전사들도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우리의 칸이 되어주십시오, 태무진 칸. 한 전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우리의 부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태무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좋다. 이제부터 그대들은 내 부족이다. 나는 그대들을 보호하고 그대들의 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그의 말이 끝나자 커레이트의 전사들은 일제히 태무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옹칸의 패배를 인정하고 태무진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커레이트 부족은 태무진의 군대에 흡수되었고 그날 이후 초원의 질서는 다시금 재편되기 시작했다. 옹칸의 도망은 태무진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고 자무카와 옹칸의 연합은 그날로 완전히 무너졌다. 커레이트 부족은 태무진의 새로운 힘이 되었고 그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졌다. 태무진은 초원의 칸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단단하게 일어섰다. 36장
나이만. 어둠이 초원을 가득 채운 밤, 찬란한 별빛이 사방에서 반짝였다. 그러나 별빛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는 것은 초원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수많은 장작불이었다. 그 불빛은 마치 초원 전체를 집어삼킬 듯 커다랗게 타올랐다. 멀리서 보면 그곳에 무려 수십만의 병사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태무진의 병사들은 각자 5개씩 장작불을 피워 자신의 주위를 감쌌다. 장작불은 사방에서 일렁이며 그들의 병력이 거대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들은 서로를 비추며 그 수를 셀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태무진의 병력이 몇 배로 불어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데칸, 적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젤메가 말을 몰고 태무진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불빛을 보고 그들은 이곳에 몇 배의 병력이 있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장작불의 숫자에 속아 전투를 주저할 것입니다. 태무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저 멀리 나이만의 진영을 바라보았다. 좋다. 우리는 지금 그들의 심리를 흔들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수적으로 우리가 뒤처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주변의 지휘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명령에 따라 병사들을 진영 곳곳에 배치했다. 초원의 밤은 깊어갔지만 태무진의 병사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태무진의 명령에 따라 침묵을 유지하며 장작불을 더욱 활활 피웠다. 저 멀리 나이만의 진영에서는 커다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 역시 초원의 전사들답게 밤에도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며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 멀리 타오르는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이만의 장수 중 한 명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감에 휘동그레졌다. 저 수많은 불빛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병력보다 훨씬 많다. 태무진이 모든 부족의 병력을 끌고 온 것이란 말인가? 다른 장수들도 저마다의 의견을 내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빛의 숫자를 대충 세어보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장작불은 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넓게 퍼져 있었고 그 숫자는 끊임없이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했다. 우리의 군대가 더 강력하다. 한 장수가 외쳤다. 그는 불안에 찬 동료 장수들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태무진이 몇만의 병력을 더 끌고 온다 한들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장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말을 자르며 흘러나왔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떤 군대를 가지고 있든 우리의 칸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타한칸은 전장의 먼지를 밟아본 적조차 없다.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에 부족하다. 장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침묵에 빠졌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타한칸은 결단력도 없고 전략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나이만의 칸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지만 그가 전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전투를 이끌어갈 수 없을 것이었다. 타한칸은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무카가 나이만 장수들의 모인 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침착했다. 그는 전장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태무진의 병력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그는 후퇴를 선택할 것이다. 자무카의 말에 장수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모두 타한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타한칸은 잠시 말을 주저했지만 결국 자무카의 예측대로 전투를 서두르기보다는 후퇴를 명령했다. 적의 수가 너무 많다. 지금은 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타한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주저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지금 물러나야 한다. 저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라면 우리는 수많은 병력을 잃고 만다. 나이만의 장수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을 물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초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장작불이 타오르는 태무진의 진영과 멀어졌다. 태무진은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예상대로
나이만의 군대는 타한칸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물러서고 있었다. 좋다. 이대로 그들을 몰아붙이면 우리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태무진은 젤메와 수부타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나이만의 병사들을 추격하지 않는다.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충분히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데칸, 이대로 그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부타이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들을 계속 압박한다. 우리의 병력은 그들보다 적지만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자무카의 계략이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태무진은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나이만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타한칸은 자무카의 지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언제까지 자무크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돌려 병사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천천히 그들을 몰아가겠다.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타한칸이 더 이상 자무크에게 의지하지 못할 때, 그때가 우리가 그들을 쓸어버릴 순간이다. 37장 나쿠산 전투. 어둠 속에서 초원의 전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태무진의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방어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숨겨진 계획이 있었다. 이윽고 태무진은 앞에 서 있는 그의 충복들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았다. 제베, 수부타이, 후흐초노, 쿠빌라이, 그리고 젤메. 이 5명의 전사들은 지금까지 그의 곁에서 수많은 전장을 함께 넘었고 이제 그들은 태무진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라 나의 충견들이여. 태무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적의 목을 물어오라. 그가 손을 들어 지시하자 제베, 수부타이, 후흐초노, 쿠빌라이, 젤메는 일제히 말을 몰아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몸은 전장에 내리치는 번개처럼 날렵하게 적진을 향해 질주했다. 제베는 가장 먼저 전장에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강력한 내공이 실린 활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 활의 내공을 응축시켜 강렬한 기운을 화살에 실었다. 그는 홀령궁의 힘을 발휘하며 혼백사를 사용했다. 그의 화살이 허공을 가르며 나이만의 장수들을 향해 날아갔다. 적이 저 화살을 조심하라. 적의 병사들이 외쳤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제베의 화살이 적의 장수의 갑옷을 뚫고 심장을 관통하자 그의 몸이 공중에서 빛을 내며 폭발했다. 그가 발사한 화살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었다. 혼백사에 담긴 그의 내공은 적의 심장을 꿰뚫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제베의 목소리는 적진 한가운데서 울렸다. 그는 연달아 활을 당겨 수십 발의 화살을 공중으로 쏘아 올렸다. 그의 화살은 단순한 직선이 아닌 마치 빛의 선처럼 사방으로 퍼졌다. 화살이 그가 겨눈 모든 목표를 꿰뚫자 적의 중심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제베의 뒤를 이어 수부타이가 나섰다. 그의 몸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그의 기마술은 전장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유연했다. 그는 적의 뒤편으로 재빨리 이동하며 폭풍궁을 발동했다. 그의 화살은 연속적으로 날아가며 적의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저자를 막아라. 그가 우리의 후방을 무너뜨리고 있다. 적들이 외쳤지만 수부타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며 그들의 교란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며 연속사로 수십 발의 화살을 적의 후방에 꽂아 넣었다. 그의 화살이 박힌 곳마다 적의 방어선은 무너졌고 적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우리의 보급선이 무너지고 있다. 저자의 움직임을 멈춰라. 적들이 외쳤지만 수부타이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적의 후방 보급선을 초토화하며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후흐초노는 그림자처럼 전장의 이곳저곳을 휘돌며 적을 베어냈다. 그의 검은 너무도 빠르게 움직였고 적들은 그가 다가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후흐초노는 무형검을 발동하며 검의 움직임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의 검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순간 적의 목이 순식간에 잘려나갔다. 구독과 좋아요 꾹!